네, 책 속의 제주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6월 주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네, 내일 모레인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기도 합니다. 유엔에서 지정한 이 세계 환경의 날은요, 세계 각국에서 우리 지구 환경을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다짐하면서 1972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도에 이 법정 기념일로서 환경의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6월 달 내내 환경의 달이라는 인식도 차츰차츰 넓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환경의 달인 6월을 맞이해서 초록 스위치 온이라는 주제로 지구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귀엽네요. 초록 스위치 온. 네. 기후 위기와 이 환경 오염의 문제 정말 심각하죠. 이제 피부로 좀 와닿습니다. 초록 스위치 온이라는 주제처럼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책들을 만나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만나볼 책 다시 한번 또 소개해 주세요. 네. 사실요. 그 예전에 책 속의 제주에서도 환경과 또 기후 위기에 관련된 책들을 좀 살펴보기도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에는 조금 더 긍정적이고 그리고 희망찬 그런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책들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현상들, 자연 재해나 재난들이 좀 긍정적일 수가 없는 그렇죠. 것이 네.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단 한 가루의 사과 나무를 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네.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이런 현실을 좀 더 직시하고요. 어떤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아주 팩트로 좀 올곧게 담고 있는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신문 읽듯이 아주 간략하긴 하지만요. 정보가 정말 탄탄하게 실려 있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탄소 연감 네트워크에서 발행한 우리에게 보통의 용기가 있다면이라는 책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기후 위기와 환경 오염에 대해서 절망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또 다른 희망을 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보니까요, 이 탄소 연감 네트워크가 글을 쓰고 그리고 세스 고딘이 엮은 책이라고 했어요. 세스 고딘은 누군지, 네. 그리고 탄소 연감 프로젝트는 뭐 하는 곳인지 소개해 주세요. 이 세스 고딘은 아마 책 이야기를 좀 드리면 아하 이분이라고 좀 네. 반가워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마케팅 그루이자 보랏빛 쏘가온다, 마케팅이다 등 20여 권의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탄소 연감 네트워크는요. 세스 고딘이 2022년도 프로젝트로 조직한 비영리 단체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술가나 교사 혹은 기업인이나 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인물들로 구성된 전 세계 300여 명의 회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협업으로 탄생한 책이기도 한데요.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총 200여 편의 글들이 네. 아주 간결하게 담겨져 있고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모든 글에서 자료의 출처를 제공하면서 팩트의 엄밀성을 더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세스 고딘 소개에서 마케팅 구루라는 표현 해주셨는데 그야말로 뭐 마케팅계의 뭐 스승, 선생님, 네. 전문가 이렇게 이해해보면 되겠어요. 이 책에 무려 200여 편의 글이 실렸다고요. 그만큼 내용이 다양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사실요,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네. 너무 방대해서 저는 중간에 스탑해서 읽고 멈추고 스탑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군요. 네. 하지만 약간 신문 읽듯이 읽는 것도 정말 좋은 그 읽기 방법 네. 중에 하나인데요. 목차만 살펴봐도요, 정말 입이 쩍 하고 벌어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다 조사하고 풀어냈을까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와, 목차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책은요,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탄소 배출이나 온실 효과 등에 대한 상식, 그리고 기후 변화를 둘러싼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류가 현행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와 함께 최선의 시나리오를 같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해법을 좀 건네고 있기도 한데요. 단순히 어떤 이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자라는 이야기보다는요. 그 재생 에너지의 그 수면 아래 것들을 같이 살펴봄으로써 같이 고민해야 될 것들을 좀 안겨주는 그런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후 환경에 대한 전문적이고 방대한 지식과 시각을 우리가 조금 더 와닿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쭉 풀어낸 책인 것 같습니다. 책에 대해서는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고요. 뭐 200여 편의 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대략 몇 가지만 뽑아서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사실요, 너무 흥미로운 주제가 정말 많았는데요. 네. 기후 변화에 사실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 탄소 그렇죠. 배출. 네. 이게 정말 그 화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탄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요, 이 탄소는요, 어디에나 존재하는 그런 기본 구성 물질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숨 쉬면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식물에도 네. 식물에 정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심지어 플라스틱이나 네. 음식 그리고 또 도자기 이런 데도 전부 다 기본적으로 구성된 그런 물질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요, 어떤 게 과연 문제냐면요. 이 책 속에서는 대기 중에 탄소의 양이 네.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림을 좀 이제 보시면, 그 책 속의 그림을 보시면,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총 1만 개에 달하는 점들이 보입니다. 이 점들은요. 지구의 모든 대기를 나타내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진한 검은색으로 된 네, 네 개의 점점점점 점. 있네요. 네, 보이시죠? 이게 현재 대기 중에 탄소의 양이라고 합니다. 아. 네, 사실 지구는요, 지난 예. 10만 년 동안 대기 중 탄소가 1만 개 중에서 3개 이하였다고. 그러니까 저 점점점점점 중에서 저 정도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1959년부터 정기적으로 이 탄소량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세계가 살짝 넘어갔는데 지금은 1만 개 중에서 4개가 탄소의 양으로 좀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예. 지구의 대기 중 이 탄소의 양이요, 총 그 점점점 중에서 1만 개 중에서 5개가 되면은요, 예. 인류 문명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이 책에서는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한 3개 정도였고 3개를 좀 넘었는데 이제 벌써 4개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5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탄소의 양의 증가가 굉장히 우리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지금과 같이 탄소 배출을 하는 네.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면 탄소량이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지구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겠죠. 1도씨가 올라가면 허리케인이나 눈보라, 폭염, 폭우, 가뭄, 홍수, 산사태 등 지금도 화면으로 예. 보이고 있는데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이런 자연재해가 초래가 되는데요. 1만 개 중 단 1개가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인 네.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을 아주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는 건데, 어떻게 해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기 쉽게 이 책에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네, 뒤편에 좀 자세하게 좀 여러 가지 챕터에서 좀 나오게 되는데요. 예. 일상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일들에서부터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탈탄소 활동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려내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특히 주목하는 내용은요, 바로 이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다른 이야기들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이 플라스틱이 1kg이 생산이 되고 폐기가 될 때까지 무려 6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책에서는 서술하고 있는데요. 아, 네. 2020년도에만 3억 6,700만 톤의 플라스틱이 제조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환산을 다시 해보면 총 2.2 메가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숫자로도 너무나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상당량의 그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이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를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요. 네. 이 플라스틱에 대한 사실보다는 플라스틱에 대한 진짜 비용이었습니다. 진짜 비용? 그게 네. 무슨 말이죠? 네, 우리가 쓰레기를 네. 분리배출을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네. 한 번 생산된 플라스틱은 이 썩는 데 무려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네, 때문에 네.
생산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라벨을 뜯고 또 씻고 말리고 이런 분리배출을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플라스틱은요,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이 아주 어려운 물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책 속에서는 1950년 이후로 이 전 세계에 버려진 플라스틱 가운데 재활용이 된 것은 단 9%밖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대부분이 이 매립지나 혹은 소각장 아니면 바다와 같은 이 자연 환경으로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요, 이 플라스틱과 관련된 이 탄소 배출량이 91%가 달하는 이 탄소 배출량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다는 놀라운 이야기도 덧붙이고 만드는 있는데요. 자체로도 이제 탄소 배출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네. 플라스틱은 일단 만들게 되면 탄소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고 네. 또 재활용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이 아닌 대체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까지 연결이 돼야겠죠? 네.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직관적으로는 좀 그 나무가 떠오르긴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나무가 사실 대체적인 그 대체 자원 물질이기도 한데요. 이 탄소를 격리시키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셨던 나무와 같은 이런 천연 자원도 일종이 되고요. 또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해서요. 플라스틱 대체 자원으로 꼽고 있기도 합니다. 또 요새는요.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식물성 플라스틱도 완전하진 네. 않지만 중간 과정에서의 대체 자원으로 꼽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책의 뒤편에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40%가 무려 건물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면서 건물이요? 네, 이 탄소를 잡아서 저장하는 친환경 자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뭐 대체제로 카펫 타일이나 아니면 벽돌이나 아니면 모래 등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대체제와 다양한 해법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책 속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그래도 대체제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실천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책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변화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참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기후 변화가 서서히 오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갑자기 또 어떤 변화를 닥치게 될지 모르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행동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세대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